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실력은 딸리지만은 지명을 받아서 사회를 보게 된 박복천입니다. 네. 오늘은 원기 109년 2월 3일, 지금부터 2차 온라인 메타버스 부페를 시작하겠습니다. 잘한다. 먼저, 불전 헌배 하겠습니다. 각자 무리해서 각자가 죽비를 치면서 사배를 하겠습니다. 향, 배, 향, 배, 향, 배, 향, 배. 예. 좋습니다. 이제 묵상, 여기 심고 올리겠습니다. 설명기도.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해에 오신 저희들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져서 지옥고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수양연구 치사의 3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시며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다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언어와 동작이 다 진실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음조의 언덕을 입게 하옵시며 동지교우가 화합 단결하여 이 해상에 위신이 두루 시방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그럼 입정하시겠습니다. 입정, 죽비, 딱. 설정, 딱. 독경하시겠습니다. 독경은 일은상 서운문 그리고 반야심경 청정주를 독경하시겠습니다. 봉사님 죽비 입으로 하세요. 일원상 서원문 이러는 어느 도단의 입정 처이여 유무초의 생사무가 유래보는 이여제불유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한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다연하여 무량세계를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유인의 그주의 성주계공과 만무루 생로 생로 형사와 영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세로 혹은 해생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썩은 중생은 입업신불 이런 상을 채받았 심신을 원만하게 원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런 어휘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 이르도 장의 상태도 누구? 어원하 나? 아니, 승인 잘라. 아니, 돼. 다른 독경 생략하고 합시다. 예, 이게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누가 예. 둘이 이상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시차가 있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예. 있어서 잘 안 돼. 예. 혼자서. 그러면은 법의봉독은 봉사님이 대표로 읽으세요. 법의봉독? 예, 같이 읽기는 힘드니까 공표하는 의미에서 봉사님이 법의봉독. 자, 지금 법의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법은 정산종사 법의 제원리편 39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원리편 39장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9. 말씀하시기를 진급하는 사람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실하며 공한 마음으로 하심하고 경외지심으로 남을 공경하며 덕화로서 상하를 두루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며 강급하는 사람은 성질이 거칠고 공경심이 없으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학식, 재산, 권세, 기술 등 한 가지 능함이라도 있으면 상을 내고 자만자족하는 사람이니라. 그대들은 더한청 수도와 본공에 알뜰하여 진급에 진급을 거듭하되 진급에 상이 없어야 참으로 진급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6가지 법의 등급 가운데 어느 위에 있든지 그 법 위에 있다는 상이 없어야 참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니 이러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위없이 향상하여 무상진급으로 불태전할 지위와 능력을 얻게 되나이다. 이상은 정산종사법의 제원리편 39장 말씀이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오늘 초대 법사님의 그 법문 말씀 받들기 전에 여기 오신 우리 교련님들 한 분 한 분씩 릴레이식으로 어디서? 자기 이름 정도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어가면서 끝까지 합시다. 저 오늘 천산 박복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다고 혹시?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다음 제가 누구? 할게요. 제가 최봉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제일 왼쪽부터 하세요. 제일 왼쪽부터. 소리도 어떻게 나는 거예요? 제일 왼쪽부터. 모른다. 뭐. 신성심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신정명입니다. 다른 분은 움직이지 예. 마시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다른 분은 움직이지 마시고. 예, 소정 이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이기근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잘하네. 옳지. 저리 되었네. 또, 또, 이철입니다. 누구? 또 인사. 이철입니다. 예, 여자분은 너무 많이 앉아버리네. 또 인사하세요. 저는 김응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녹화 중인 라도현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했습니까? 틀면 되죠, 틀어야지. 인사 안 하신 분 있어요? 어, 인사 안 하신 분 없죠? 누굽니까? 성타원. 인사하세요. 예? 이름 말하세요. 성타원 안 했잖아. 이름 말씀해 주세요. 문혜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 된 거죠? 익사님도 안 하셨는데? 익사님 네. 익산 들었나? 들어왔어요? 네, 익사님 제 옆에, 들어왔어요? 네, 문혜정 들었네. 옆에 앉았습니다. 익사님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기 싫어요? 그럼 뭐 선생님도 안 하지 하셨는데? 마세요. 신 선생님도 안 아바타가 하셨어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인사.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인사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 시간 오늘 봉산 최봉훈 의무님의 법원은 수상문과 자성문을 중간 잡아 놓으셨다라는 제목으로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또 이게 그거 됐어요. 광고가 나와버렸네. 그래요? 그럼 밑에는 또 지우고 새로 들어갈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럼 혹시 인사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인사하세요. 네,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지금 원 메타 월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 광고판이 떠가지고 그런 수가 있네요. 이건 그 아예 믿기는 못할 것 같네. 그런 게 없으면. 예. 예. 제가 나가서 예. 아바타가 안 들어왔는데? 들어봤거든요. 이제 새로 들어봤거든요. 아, 아바타 바뀌었네. 예,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었어. 여기 올라왔죠. 예. 네. 돌아서는 이게 재입니다. 네. 지금 예. 800개의 사람이 접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봉훈입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날 오늘의 이제 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기술이 없지만은 도화 선생님의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나 선생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메타버스 법회를 오늘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도 다 도현 선생님의 다 공덕인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오늘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앞에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화면을 돌려서 이 어느 분이 네, 테이블에 앉지 마세요. 네, 테이블에 앉지 마세요. 예. 대단한 분이네 그분도. 누구였어요? 예,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납시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제목으로 뽑은 것이 대종사님의 법은 수상문과 자성문을 중가잡아 놓으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제목으로 했는데 이 수상문과 자성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아직 생소한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수상문은. 이건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이 법문은 대종사의 법은 수상문과 자성문을 중간 잡아 놓으셨다. 이 법문은 어디 있는 법문이냐면은
한우란 한이치 제1편 법문과 일화 중에서 3. 이런 상의 진리 9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법을 제가 한 26년 전에 부산 교구에 있을 때 이 법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 큰 무슨 회의 때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람들이 다 생소하게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 법이 수상문과 자성문을 중간 잡아 놓으셨는가? 그리고 수상문과 자성문이 뭐냐? 있었는데 그때부터 공부한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산종사 법문을 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정산종사 법의 경의편 48장에 확인의 자성정예와 수상문 정예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경계를 대하되 정한 상 없음이 자성정이요 박대 해의 상 없음이 자성해며 정을 닦되 정하는 상 있음이 수상문이요 해를 닦되 해의 상 있음이 수상문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면은 수상정은 정과 해에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걸 수식절에서는 차제가 있다. 차례. 예, 차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성문에서는 차례가 없어요. 정과 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닦는 거죠. 정의 쌍수라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어떤 구분이 있느냐 하면은 견성전 즉 오전수는 누구나 다 고요하게 하고 나서 무기공을 타파하는 해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요하게 하고 먼저 우리 법도 그렇잖아요. 우리 법도 상시 응용주의상을 보면은 해석을 이렇게 해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이래놨는데 그걸 끊어서 온전, 정신수양, 생각, 사리연구, 취사, 작업취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과 해가 둘이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정의 쌍수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지요. 수신께를 또 잠깐 빌려보겠습니다. 산란심이 불같이 일어난 즉 먼저 정으로서 자성본리에 맞추어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들여 마음이 명령된 인연을 따르지 아니하여 본래 고요한 자리에 개합하게 하고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개합하게 하고 두 번째로 차례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 만일 혼침이 많은 적 해로서 법을 택하고 공을 관하여 비추어 보는 것이 미혹됨이 없게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정하고 해하고 끊어서 보죠. 끊어서. 근데 이제 자성문 정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제 보조 진울법사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번뇌가 단박하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선을 닦되 닦는 상을 떠나고 악을 끊되 끊는 상을 떠나서 자성의 정예를 의지하여 공적 연기를 임의로 운전하고 쌍으로 닦아서 천진하여 짓는 바가 없고 동가정이 항상 선인지라 자연의 이치를 성지하기니 어찌 수상문의 대치하는 법을 빌리리요. 자, 그러면 견성 전에는 반드시 누구나 수상문 정예로서 닦는 거라. 고요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를 닦는단 말이죠. 그런데 견성 후에는 그러면 누구나 다 견성자는 다 자성문으로 닦느냐? 닦게 닦는 상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번뇌가 두터운 자는 사실은 수상문정에는 오염수라고 그래 했는데 번뇌가 두터운 거기도 자성을 깨쳐서도 번뇌가 두터운 자가 있고 번뇌가 약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얇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터운 자는 안 돼. 알기는 알았는데 그 자리를 보기는 보았는데 습기가 워낙 두꺼워서 안 돼요. 부처행이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은 먼저 고요함을 취하고 뒤에 무기를 밝히는 무기공에 떨어진 것을 밝히는 그런 법을 빌려서 한다. 이래서 빌려서 한다. 수상문정예를 견성자는 마땅히 자성문정예로서 닦아야 되나? 오전에 깨닫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점수문중의 하열한 근길이라 그러거든.
점수 문중의 하열한 경기들이 하는 수상문정회를 그 법을 빌려서 한다. 이래 빌려서 한다. 자, 우리 보면은 이렇잖아요. 일상수행의요법 그리고 상시응용주의상 이런 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상수행의요법에서 우리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있어지는 당연히 있어진다.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요란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없게 하는 거, 빨리 순발력을 발휘해서 빨리 없애는 공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보통 지금은 다 그 정도 공부를 하고 있지. 이것이 바로 깨닫기 전의 이제 점수 문중의 점수 문중의 하열한 근기들이 하는 공부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자성 문중회로 닦는 사람들은 심지가 경계를 당하여 요란하지 않게 하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사전에 경계를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해서 이것이 경계를 당해도 요란해지지 않게 하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전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이건 한 12년 전인가 12년 전에 문불교 신문에 기고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배보 제50호 원기 23년 12월호까지 있었던 3강령 8조 목이 배보 제52호 원기 24년 1월호부터는 공부의 요도라는 말로 바뀌면서 전에는 원기 23년 12월호까지는 3강령 8조 목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부의 요도라는 말로 바뀌면서 아래와 같이 바뀐다. 1. 1이 이렇게 돼 있어요. 1.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자. 이것이 3강령 8조목에 있던 건데 그것이 공부 요도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말씀이 맞죠? 심지가 요란해지고 나서 빨리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모르는 것을 제거하고 아는 것을 양성하자. 3.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이게 2번이고 3. 이론만 하지 말고 실행을 양성하자. 심지가 그러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아니하게, 요란하지 않게, 어리석지 않게, 그러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공부가 있고 사전 공부가 있다면 이게 또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상문 정에는 표가 나요. 딱 그때 닦는 상이 있고 해를 딱 때 닦는 상이 있고 정을 갖출 때 갖추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있는데 자성문 정에는 그래서 그 강령이 되는 것이 수상문 정에는 택법 관공, 법을 택하여 공을 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을 택하여 고요하게 먼저 고요하게 하고 뒤에 무기력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성문정에는 임운적지, 여기서 적지는 공적영지를 말합니다. 공적영지. 여기는 지금 자료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말로만 이래 하니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서 제가 되풀이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하겠습니다. 임운, 맡길 임, 운전할 운. 그 운전에 맡긴다. 무엇이 운전에다 맡겼냐? 적지. 공적영지의 운전에다가 맡겨버린다. 이게 이제 자성문정입니다. 그냥 공적영지가 정예가 공적은 고요한 가운데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것. 그게 공적영지잖아요. 거기다 맡겨버려 놔. 운전을 하게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성문정해라 하고. 그냥 아직까지 번뇌가 두꺼운 사람들 또는 아직까지 견성을 하지 못한 사람, 견성했다 하더라도 번뇌가 두꺼운 분들은 수상문정에서 법을 택하여 공을 관하는 공부를 한다 그 말이죠. 순서가 있어. 순서가 차제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작업치사의 목적을 한 번 더 봅시다. 여러 가지 법문을 인거해야 되겠네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작업 시사의 목적에 보면은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라. 대범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런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다 알잖아요. 안단 말이야. 이 선이 좋은 줄은 알고 악은 나쁜 줄을 안단 말이야. 아는데도 예?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그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하여 없거나 이거는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그러니까 안다 하더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시사력이 없으면 그래서 수양력과 연구력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시사력을 쌓아야 돼. 그래서 3대 력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사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은 설사 깨달았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많이 끌려가는 사람들은 수도인들은 많이 끌려가는 사람은 그건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거든. 업장이 두터워서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은 시사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상문정회를 빌려가지고 수상문정회 사실은 수상문정회는 점수 문중의 하열한 근거들이 하는 그 순서 있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순서 있게 하는 법인데 그 법을 빌려다가 깨달은 견성을 한 사람들도 그 법을 빌려다가 차용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문답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갔었죠. 대충이라도 그 자료가 없으니까 말로만 들어갖고 이해가 가는가 몰라도 수상문과 자성문이 이해는 갔지요. 예. 안 갔으면은 정산종사님 본문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말씀드리면 정산종사님 본문 학인의 자성정예와 수상문정예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경계를 대하되 정한 상 없음이 자성정이고 경계를 대하되 정하는 상이 없어 각대해의 상 없음이 자성이며 눈치도 못 챈단 말이에요. 공적영지를 막혀버리기 때문에 정을 닥대 정하는 상이 있으면 모양이 나와. 저 사람 정에 들었구나. 저 사람 지금 해를 밝히고 있구나. 모양이 나와. 모양 상자거든. 수상이라는 건 따를 숫자의 모양상이라 모양을 따라서 이 말이 그러니까 해를 닥대 해의 상이 있음이 수상문해니라. 수는 따를 숫자입니다. 따를 숫자. 어저께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연습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문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좀 더 공부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라 했는데 그 보고 읽는다고 나도 말을 못 했어. 예. 그럼 이제 공사님의 본문을 받드는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문답 회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문답하고 회화 하실 분 말씀하세요. 그 개구법사 있잖아. 개구법사. 개구법사님. 있잖아. 개구법사. 네, 문답 좀 해주세요. 네. 저 원사님은 말씀- 수상문, 자성문에 대해서 연마 좀 했지요. 별로 안 잘 못했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생각한 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례로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례가 자성문 정의에 속하는지 아니면 수상문에 가까운지를 봉사님 우리 저 설법하시는 우리 저 설법자님께서 그 가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네, 제가 좋아. 사례를- 아, 역시 개구법사는 개구법사다. 박수 소리도 안 들려. 박수 소리도 안 들려. 박수 짝짝짝. 박수 소리도 안 들려. 입으로 박수 쳐야 돼요. 입으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고 요즘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사례가 될지를 조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례다운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감은 있을 것 같네. 예감. 네. 네. 저기 제가 닭을 키우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런데 닭 사료가 한 포에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닭사료. 예, 근데 그걸 바꿨는데 안 먹는 거예요, 닭이 잘.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신혼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봄철쯤에 쌀이 그 벌레나 이렇게 막 나가지고 버리는 쌀이 좀 많다 이런 게 좀 듣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적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닭이 이제 생각나는데 당근이라는 당근마켓 아시죠? 네. 당근마켓. 거기다가 제가 벌레 먹은 쌀 닭사료용이면 가능합니다 하고 저기 받으려고 이제 제가 올렸어요. 5,000원 이래가지고 구입. 그러면서 이제 어느 분이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쌀 한 13kg를 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래서 공짜로. 그냥 가져가라고. 그리고 또 음. 엊그저께는 또 한 6kg를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분이 좀 친절하게 5시 이후에 오세요. 근데 제가 아직 퇴근을 못했습니다. 7시쯤 오세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얼른 제 생각드는 것이 이제 오늘 저희 처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분명히 대종사님 법문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지만은 닭사리를 내가 쌀을 받을 때 나는 유정란을 내가 10개를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반드시 그냥 생각이 문득 나서 그냥 바꿨다. 그리고 엊그저께 신탄진에서 한 6kg를 봤는데 이제 이게 하루에 하나 정도 나요. 하루에 하나. 그런데 이제 눈 안에 닭이 저희 집에 와갖고 낳고 하나 여기 있어가지고 사람은 하루에 2개를 놔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또 10개를 갖다 줘서 쌀 6kg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내가 닭살을 받았으니까 닭에서 낳은 달걀을 딱 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것은 굳이 뭐 선호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이제 불공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보온 불공 제가 닭살을 받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준 유정란을 줘야 되겠다라고 바꿨는데 이것이 혹시 시사, 생각 또 그렇게 바꿔준다는 어떤 그런 사리적인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게 정예문과 수상문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면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네요. 이건 이제 우리 공자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더라도 지금 뭐 잡소리 나는 거 그거 소음 나는 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나 선생님? 네, 우리 여기 집에서 이 우리 집에서 법회장 나는 소리다 그렇게 알면은 그냥 자기가 끄면 되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 이 견성 못한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못 들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나는 소리는 알거든요. 자기 집에서 우리가 아무리 메타버스 안에 있어도 이 소리가 지금 잡음이 나는데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다. 이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다. 차단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이 저도 올랐어요. 40에 부록한다 그랬죠. 부록하고 50에 지천명 이것이 견성이거든요.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며 이순 기가 순해가지고 거슬리는 게 없어. 기가 순해 기울리자거든. 기가 순해 기자에 순할 순자거든. 기가 순해. 그러니까 거슬리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럼 70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잠깐 저도 생각났어요. 정심 소욕 불유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도무지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자연이 났어요.
자연스럽게 네. 계란, 내가 사료를 그냥 주시는데, 그냥 이것을 사료를 주시는 분에게 내가 갈 때, 유정란을 10개 가져가야 돼. 이거 진짜 정말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도무지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것 아니에요. 감사하고 보온하는 것이니까. 저도 영산 성지고등학교에 선무과장 할 때, 농업을 가르치면서 선무과장하고 대회를 한문하고 이랬는데, 닭을 8,000수 키웠어요. 유정란, 영산 성지 자연란 알잖아요. 그 제가 선무과장 하면서 또 직원 두 명하고 이렇게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유정란은, 하루에 한 개 낳는 거래. 하루에 한 개 낳다가, 이틀에 한 개 낳다가, 3일에 한 개 낳다가 이래 다 그 노개가 돼 가면서.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2개 네. 낳는 닭이 있다 하니까 엄청난 사료를 먹였네. 엄청난 사료를 먹였어. 그러니까 이것은, 예, 누나네 집 닭이 예, 제 사료 주는 데 와가지고 놀다가 예. 거기 와서 알을 하나 낳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루에 2개를 낳을 수가 있나? 그 시간이 걸리는 건데. 예. 그렇네. 누나네 닭이. 그럼 누나네 한테 줘야 돼, 그 닭을, 계란을. 누나는 많아가지고 하루에 한 10개씩 낳는데요. 됐어. 그냥 먹으래요. 제가 그냥 판단을 한다면은 공적 영지,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가 갖다 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 행을 한 것 같아요. 공적 영지한테 맡겨도 되겠지. 임운적지. 예, 맡길 임, 운행할 운, 공적 영지. 예, 공적 영지가 지금 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요. 장적더미에다가 이제 닭이 알을 낳는데 장적더미가 없어지면서 맨 바닥에다 이제 낳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강아지 집이 하나 노는 게 있어요. 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그게 없어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개집을 청소를 하고 개집 바닥에다가 풀을 뜯어다가 깔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쌀 먹이를 받아온 거 그걸 좀 뿌렸어요. 그러니까 닭이 와갖고 거기서 꾹꾹꾹꾹 쪼먹어. 그래서 그래 너 알 저기서 낳거라 하고서는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걔한테 알려줬어요. 그러고 또 꾹꾹꾹 불러가지고 쌀을 좀 주고 닭 개집 만드는 그 닭장을 쓰려고 그 앞에다가 그랬더니 어제 갔더니 알을 그 안에다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아, 참 좋은 일. 근데 닭은요, 원래 횟대라고 있어요, 회. 좀 높은 데 올라가서 그래 하는데, 땅에다가 그래도 낳는가 봐. 예, 횟대라고 네. 해서 좀 높은 데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다가 이 모이를 흩어줘도 닭은 모래 주머니가 있고 모이 주머니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는 모래대로 모이는 곳이 있다고 또, 안에 내장에. 그리고 이 사람이나 동물들은 산도가 따로 있고, 변이 나오는 데가 따로 있지만은, 닭은 산도하고 변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란에 보면은 그 닭똥이 묻어 있어요. 그걸 닦아서 이제 이렇게 긁어내고, 물로서 닦으면은 습기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썩거든. 그래서 칼로 이렇게 긁어내고, 마른 똥을 긁어내고 이래가지고 계란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산도하고 알 낳는 산도하고 변 나오는 데하고 똑같다. 이건 참 아직 미성숙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너무 이용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좀 잠자리도 편하게 지금 그렇게 해주시면 잘해준 거네요. 그러니까 이 횟대라는 것에 대한 지식도 좀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이 편안하고 네, 행복해야 되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금 개구법사의 말씀이 참 좋네요. 오늘 말씀이. 문을 열어주시고 닭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닭이 이제 알을 갖다가 3일에 한 개 이렇게 나오면은 닭을 이제 처분을 하거든요. 닭 잡아 죽이는 곳에다가. 그래 하지 마시고 좀 놔주면은 이게 또 털갈이를 하고 나면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더 오래 낳을 수 있어요. 잡아먹지 마세요. 그 닭은 알 많이 네, 했으니까 묻어주세요. 예, 나중에 묻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천도제 지내주세요. 천도제.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 문답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있겠지. 안 계십니까 하면 있습니까 이래야지. 안 계십니까 하면 안 있습니다. 또 질의 문답 해주세요. 옳지. 그래야지. 저기 보니까 마이산 이 뒤 배경에 마이산이 있나네. 마이산. 그렇죠. 마이산. 두바이 산이 음. 쭉 올라가네. 음. 이 마이산 배경이네 보니까. 아까 질의가 공사님 없으시면은 저 질의가 혜태 이야기한 없으시면은 그런 것도 네. 닭이 새 종류라서 그런데 새. 아무새 예. 닭이 올라가자. 새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공중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답니다. 옳지. 맞아. 아, 좋은 말이다. 참 아는 것 많다, 이 양반, 진짜. 네. 그리 말하면 훨씬 낫네. 예. 네, 그리고 아주. 공중에 있을 때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또 공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변, 소변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거기는 아. 분화가 되기 전 상태니까, 거기 총배설 구조로 합니다. 총배설. 아, 총배설 구조. 아, 네, 총배설 구조거든요. 산도와 변도가 같다. 이런 말보다도 음, 총배설 총 구조. 기가 구조다. 막히는 예, 말이네. 총배설 예. 구조. 총배설 그게, 구조. 그게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아니, 양계하게 이런 그 용어 없어요. 총배설 구조라는 말이. 아니, 생물학,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학문적인 그렇지. 용어. 네, 종배설 구조. 와, 기가 막히는 네. 말씀입니다.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종배설 구조입니다. 네, 말로 듣고 보니까. 좋다. 다른 분이 누구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또 이어서 좀 하실 분이 좀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음. 이게 자성문정에 수성문정에 중간 잡아놓은 것을 제가 법문으로 어디에 해당될까 좀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게 이제 법문 중에서 남녀노소, 선악귀천, 유무식, 총내에서 누구든지 입교하고 특신하고 상전하다 보면은 법과 항마 올라가고 출가 열애가 된다. 이 법의 사다리 이 개념이 자성문과 수성문 정예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융합시켜놓은 누구든 그렇지.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면은 꼭 자성문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수상문으로 해도 얼마든지 자성문 불지 정예를 올라가. 맞아. 불지에 그대로 간다 할 그래서. 수 공효가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공효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는 법문에 그래 유무식 남녀노소 다 망라해서 그리고 처음에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아마 수상문정의 가장 대표적인 그 말씀 법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칩니다. 예. 그게 이제 계문과 법의 등급이 결과로서의 그 등급을 매기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에 대종사님이 법문을 내놓으실 때는 공부의 순서로 내놓으셨다고 그랬지다.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 보통급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특신급으로 공부하고 공부의 순서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법의 등급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거꾸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좋네. 그것도 똑똑다. 똑똑해 사람들이 다. 저기 설법을 잘 하시니까 금방 똑똑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네. 아, 음. 웃으면 그게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어요. 정예가 한국가 순서가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또 치사력 즉 3대력에서는 치사력이 어떻게 보면 강조하신 그 열매가 같다 해가지고 강조하셨으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이 제자로서 대종사님의 법으로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앙이나 수행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아는 것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급이 특신급이거든요.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빠질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대종사님이 제자니까 대종사님 법으로 해가지고 올라가. 그리고 이제 이 대산종사님 말씀이지만은도 혼자서 100점 받으려 하지 말고
전부 함께 60점 받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 이 세상에 자꾸 태어나면 사람 못 받아 이 세상에 참여하고 이 세상에 참여하면 서원만 꾸두면은 어느 생인가는 우리가 떼각을 하고 성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불재중. 우리의 목적은 성불재중에 있는 거니까. 예, 성불재중에 있는 거. 대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불재중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법으로 귀산 목소리가 나오네. 귀산. 제가요? 예. 네. 금방 목소리 안 났어요. 제가 질문 해보세요. 질문 안 해도 예, 돼. 뭐 질문이라 해봐야. 앉아 있어도 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지금 봉사님이 지금 단상에 올라가 계시지 않고 앉아 계시나 봐요. 단상 위에 그런 거만 봉사님 예, 올라가세요. 아유. 네, 네. 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제가 옆으로 피했어요. 어찌 된 거예요? 네, 네. 예. 잘 계시고요. 네.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해야 안 돼. 아니 이게 광고가 나오면 광고 그걸 없애잖아요. 그리고 다시 끄다가 켜니까 내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광고가 자꾸 꺼내요. 광고가. 예. 말씀하세요. 지금 누가 말씀하실 차례더라? 조금 전에. 기사님, 기사. 귀사님. 예. 예,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재각 교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교당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고 또 교무님이 바뀌시면은 그렇게 하다 또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고 이래서 제가 본 견해에서는 재각 교도들이 원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정이요. 네, 네.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상 수행의 요법 1, 2, 3주에 보면은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고 그러지 않고 어리석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봉사님께서 그 원기 몇 년에 그 개정판을 내줬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다 못 적었는데 그거 하나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냥 한 구절만 하나만. 심지가 이게 누구예요? 원기 23년 12월호에 있었던 3강령 8조 목이 이제 원기 24년 1월로부터는 공보의 요도로 바뀌었어. 지금도 그 공보의 요도, 인생의 요도 그러잖아요. 공보에 바뀌면서 원래 1조가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공부 요도로 바뀌면서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내가 강조하잖아요. 악센트를 아니하게 하는 것을 없게 하는 것으로가 아니야. 그때는 없게 하는 것을 본래의 의미가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 다음에 또는 모르는 것을 제거하고 아는 것을 양성하자. 좀 응습했죠. 그 옛날에는 이랬어. 그러니까 전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말했겠죠. 말씀하셨겠죠. 모르는 것을 제거하고 아는 것을 양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좀 체계를 잡아서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그 다음에 3조는 이론만 하지 말고 이론만 하지 말고 실행을 양성하자. 요래 돼 있던 거를 공부 요도로 바뀌면서 심지가 그러지 아니하게 하는
그리고 나서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본은 예, 심지가 예. 그러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워. 자성의 계를 세우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3대 대적 이 3대력만 넣고 보면 억지로 요란하려 해도 요란해지지가 않고 억지로 어리석으려 해도 어리석어지지가 않고 억지로 그리려 해도 그러지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 그 3대력을 갖춰야 돼. 예, 수양력, 예, 예. 연구력만 갖고도 안 되고 치사력까지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아, 예. 아,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빌상수행의 요법 1, 2, 3조에서 그 심지는 원래 그렇죠. 그냥 바른데 정의계를 하나로 공부를 하면서 원래 바른데 우리가 가리워져서 어리석어지고 요란해지고 맞지. 그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맞아. 아까 그렇지. 그 개정판 그 23년에 그거를 보면 앞에 거는 다 빼고 요란하지 아니하게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고 그러지 않게 뭐 하고 계를 세우고. 어리석지 않게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리석고 그르고 요란하지 않고 따로따로 그 공부 과목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자성의 정의계가 제대로 되면 요란하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원만 부족한 그러한 옳지. 우리의 그 이론상인데 굳이 요렇게 먼저 앞에부터 뭐 전제를 깔고 요란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어리석지 아니하게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자 하니까 그 약간 그 정의계가 분리된 느낌?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냥 자성의 정의계는 곧 하나지만 정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해와 계가 당연히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세 과목으로 따로따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분리된 그 자성의 그 정액의 심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물론 그 자리를 보지 않고서는 이해한다는 말이 여기서는 말이 안 되지만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좋은 말씀이요. 조금 내하고 걔네가 좀 다른 것이 있어. 지금 예. 보면 그게 이제 잘 안 들려요. 자성이 잘 안 들려요. 안 들려? 아, 예, 이제는 됐어요. 예. 아, 쭉으로 이거 막으니까 또 안 들리구나. 그러니까 그 성품 자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분리해 보자면 공원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원정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룹으로 분리해서 가르쳐 보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소장님 말씀 중에서 물론 소장님이 이제 그동안에 그 공부해 온 것도 다 이제 바탕이 돼 있겠지만은 자성의 정이 세워지면 저절로 해와 걔가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것은 조금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보세요. 정과 해가 수양력과 연구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양력을 얻고 사리 연구를 얻었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못하면이란 말씀이 있는 것은 그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는 수도 있지만은 몰라서 설사 시비는 난다 할지라도 불가지 이게 이제 업장의 문제. 아까 가리웠다는 말씀도 나왔으니까 업장이 두터운 사람.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거가 아니고 제어하지 못해. 컨트롤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철석같이 굳어서 습관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根기 따라서. 그러니까 하열한 근기들이 있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 있고 업장이 얕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근기들에게는 맞는 말씀이야. 맞는 말씀인데 견성은 했다 하더라도 하근기가 있어요. 하근기가. 그러니까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해. 그런 것에는 이것이
분리해서 공부를 하는 그것이 수상문정예로 빌려와서 한다. 수상문정예가 원래 점수문정예 하이라는 경기들이 하는 법인데 그 법을 예. 잠깐 빌려다가 한다. 예. 그렇게 예. 한다고 보면. 근데 그 답이 틀린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그 업장의 두텁고 얕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게 보조국사 진울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우리 법, 정사님께서 대종사회법은 소상문과 자성문을 중간 잡아 놓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라 그 본의가 그렇다라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아시면.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예. 정의 자리에 들지 않고 바른 해와 바른 개가 나올 수 없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 예. 정예계니까. 예. 그런 바른 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하열한 근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바른 정에 처음에는요. 들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그러면 거기서는 해와 개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자성의 해, 자성의 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냥 일반적인 그 깨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그 바른 인생 길잡이 그런 거가 되지 바른 정이 되지 않고서는 바른 해 개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건데 거기에는 그러면 해와 개를 거기서 하열한 근기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는 약간의 저는 그걸 뭐라 그래? 약간 이해가 안 간다. 애매하다. 예, 모호하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예. 여기서는 지금 소정님은 정을 맨 앞에다 두었잖아. 정을 맨 앞에다 두었거든. 정을. 맨 앞에다 둔 게 고요하게 아니라 끼면은 저는 정해개가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정이 그 바른 정의 순서가 있는 게 그래도 아니라 순서를 잡는다면은 내가 예. 말했던 그래도 순서를 잡는다면은 이런 상황 수행해서 보면은 아는 공부가 먼저 나와요. 아는 공부, 예. 그다음에 키우는 공부, 그다음에 사용하는 공부 순이거든. 순서를 보자면 그러니까 예. 견성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견성하기 전에 닦는 법과 견성한 예. 후에 닦는 법. 이렇게 견성이 표준이 되지. 고요한데 정에 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고요한 정에 들어본 사람과 고요한 정에 들어보지 않은 사람과 이리 나누진 않는단 말이에요. 견성이 표준이 돼. 견성이. 자, 견성을 한 사람은 어떻게 닦고 견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닦느냐. 견성이 하지 않고 닦는 것은 사실은 오염수죠. 오염수. 아무리 개정해라 한다 해도 오염수입니다. 왜냐면 그걸 갖다가 보조구사 진으로 여석압초라 그랬거든. 돌로 불을 눌러놓으면 어디든 삐져나오고 그러지. 예, 그 견성을 하면 그래도 봤기 때문에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업장이 두터워. 잘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안 돼. 그 경우를 두고 이제 수상문정예를 빌려와서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수신결에서. 그거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견성전후 시기상으로 만장하게 나눈다면은 견성을 가지고 표준을 한다. 견성전 오전수, 오전후, 오후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전수와 오후수로 나누는 거예요. 오전수는 사실은 오염수인데 그 사람들은 수상문정을 해가지고 순서를 두고 해. 지금 딱 지적했어. 우리 소정님이 딱 지적했어. 그게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오염수. 예, 순서가 없는데 그런데도 깨달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하열한 근기들이 하는 것을 법을 빌려와서 먼저 고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기공에 빠진 것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훈련은 연습이잖아요. 그래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완전히 갔을 것 같아. 내가 이 말씀 드리면은. 예. 이해 안 갔어도 그렇게 강요를 하시니까 이해가 된 걸로. 농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봉사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봉사님,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좋다면 기사님 얼마나 질문을 탁 부러지게 하는지. 아니, 청가자. 업장이 두터운 사람도 견성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견성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좋네. 업장이 두꺼우면 가려움이 두꺼우니까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예가 좋은 예가 하나 있어.
저 학교 옛날엔 요새는 학교 담장을 허무는데 학교 이건 진짜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좋겠는데 칠판에다가 네. 학교 네. 담장이 옛날에는 이렇게 저 보르골 담으로 다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담장을 허무죠. 그래가지고 네. 낮은 이렇게 그 바위나 이런 거로 가가지고 조경을 하잖아요. 지금은 학교 초등학교 말이다. 중학교도 네. 그렇고. 네. 그런데 담장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박았어, 담을. 그리고 쭉 갈라졌어. 갈라졌는데, 안에서 이제 담장을 쳐놓으니까 안에 바깥에는 이제 뭐 잔디 받치고 산도 있고 이랬다고 칠 때, 그게 안 보였는데, 예? 딱 이렇게 처음에 탁 맥힌 데를 보다가, 쭉 갈라진 데가 한 군데 있다니까, 쭉 갈라진 네. 데가. 예? 네. 그러면 바깥이 네. 보입니다, 경치가. 그런 네. 식으로도 오고요. 그런 식으로도 오고, 예? 그것은 땅 인식의 자체는- 전환으로 봐야지. 예? 그거는 인식의 전환으로 봐야지. 그것은 뭘 본다라고 할 때 그 담장이 무너져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였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러듯이, 예를 들면은, 그러듯이, 이 양반이 네. 공격 위주로 지금 말을 하려니까 내 말이 안 들리는가 본데, 네. 그러듯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업장이 네. 두텁지만은, 공부의 뜻을 둔 사람이 이렇게 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예? 네. 그냥 깨달았지 않은 견성하지 않은 사람도 그것이 탁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 그것도 출발해가지고 아른마리가 자꾸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네. 처음부터 견성자들만 원불교 모았단 말이야. 아니야. 네. 네. 견성자들은 그냥 무작정으로 온 거야. 입교해가지고. 어? 그걸 입류라고 그래요. 여기 입류. 물이 가는데 흘러가는데 그 입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법문을 많이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많이 듣고 하는 무리에 그것이 보인다니까 알게 된다니까 아르마리가 생긴다니까. 그래갖고 네. 문득 본련이 이 말에 문득 견성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도 실행을 하려니까 정말로 안 돼. 예? 네. 견성을 했는데도 견성을 할 수 있어요. 견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실행이 안 되니까 순서를 두어가지고 먼저 고요하게 하고 산중에 들어가자는 불교가 산중에 들어가는 그 크게 본 고요함에 취한 거야. 고요함을 취한 거라고. 먼저 고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아 무기공에 빠진 나를 건진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그 업장이라는 게 상당히 예, 예. 좀 알고 싶긴 한데 그 부분이 좀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좀 없습니다. 업장이란 것은 가리움인데요. 가리워서 끌리고 끌려서 그리고 걸려서 제가 되건 업장이 가리움 무명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타고날 때부터 무명업장으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무명업장. 지금 우리들은 중생들은 무명업장으로 명으로 온 게 아니고 무명으로 왔다. 무명에다가 무자면 떼피면 명인데 예. 무명이에요. 무명이니까 어머니 뱃속에 음욕으로 탁퇴돼가지고 그것을 명식 빗덩어리가 돼가지고 육근이 생겨가지고 이 세상에 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유 해가지고 살다가 노사 늙어 죽잖아요. 무명입니다. 무명. 무명이라고 하는 그 글자의 기원은 나라고 하는 상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상이 무명이죠. 상이 가리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어리석은 일은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란 것에 가리어서 모든 예. 작용이 걸리지나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는 걸림이 없는지라 빵나니 그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 흠을 고치는 데 이용하면 대지와 대복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예. 자, 명합시다. 명.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명하죠. 예, 예. 예, 끝내겠습니다. 예. 대지와 대복을 얻으소서. 예.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소정님과 약간 연관된 것 같기도 해서 요 좋다. 사례를 가지고 수상이나 자성을 한번 판단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좋다. 하고요. 좋아. 예. 저기 아까 소정님 그 관계도 상당히 요거하고 좀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아, 조정님이 제가- 예리하게 짚어주셨어요. 예. 네, 제가 이제 공부꾼이라 한 공부꾼. 20살 때쯤에 이제 이런 그 사례를 제가 한번 겪은 건데요.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한 80세 정도 가깝게 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 계시면 몇 세일까? 그러니까 하여간 뭐 오래전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그 그런데- 굳어. 거의 막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요. 아기들은 보들보들한데
근데 이제 마당에서 안마당에서 그 뜰안으로 올라가는 높이가 한 7, 80cm, 1m가 채 안 될 거는 같아요. 근데 그때 세면 포장을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이 바켓스에다 콩을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데 제가 대문 쪽에서 그 뜰안까지가 약 한 6, 7m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딱 아, 넘어가는데 아이고. 갑자기 딱 뛰어가지고 손을 딱 뻗쳐가지고 딱 받았어요. 아, 뚝 받았어. 떨어지는 거. 응. 뚝 떨어지는 거 그냥 딱 받았어요. 그런데 어, 그게 그냥 순간이잖아요. 응. 쓰러진다. 그냥 딱 손을 딱 내밀어서 그냥 딱 받았어요. 이게 저 나이 그때 한 17, 8살, 20살 이때니까 얼마나 행동이 더 빨라요. 딱 받았어요. 와, 그런데 그때 재밌네. 당시에 제가 할아버지가 뭐 우리 할아버지니까 남의 할아버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어떻게 저떻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하튼 어떤 생각이 없이 그대로 가서 딱 받아버렸어요. 그냥 바로 와, 그냥 한 음. 1초 만에 가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받으니까 할아버지 깜짝 놀라가지고 오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손자가 넘어지는 거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시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때 거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요란함도 응, 어리석음 뭐 이런 거 응, 다 그냥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그러니까 한 방에 다, 한 번에 다 취사까지 딱 떨어진 것 같아요. 와,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될까? 자성문으로다가 행한 걸까? 아니면 뭐, 수상문으로다가 제가 행동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딱 있을 당연히 것 같아요. 자성문이지, 당연히 자성문이지. 공개경제가 그대로 움직인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지공무사잖아요, 지공무사. 바로 네, 네, 그런데 지공무사한 행위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굳이 아마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엄청, 그러니까 바로 그냥 취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것은 수상문으로 다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지금 마치, 말씀 중에서 네, 굳은 것은 죽음에 가까운 것이고 굳는 것은 죽음, 시체가 뻣뻣하잖아요. 굳는 것은 죽음에 네, 가까운 것이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끈을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나도 나이가 많지만은요, 정말 스트레칭 많이 하거든요. 예. 네, 3시 40분부터 4시 50분까지는 운동 시간입니다. 운동 시간, 침대 운동 시간입니다. 굉장히 음, 부드럽습니다. 지금도 내가 뱅봉하고 물구나무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보여줬지, 물구나무 쓰고 하는 거. 그래서 오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 내가 고비, 172살로 정얘기는 해놨어. 172살로. 그렇지만 굳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것이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근원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바로 그냥 원망구족 지공무사가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할아버지를 받아. 친할아버지를 그런 거예요. 다른 집에 할아버지를 그런 거예요. 친할아버지였죠. 친할아버지. 같이 일하고 와. 오다가, 같이 일하고 오다가, 이제, 음, 이제 할아버지 이제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뻣뻣하시니까 그냥 하고 뻣뻣하지. 넘어지는데, 예, 뻣뻣하지. 그래서 딱 쳐다보고 그냥 가서 딱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년 더 사셨어요. 한참 더 그래가지고 사셨죠. 한참 더 한참 더 사셨네. 사셨어요. 한 고비를 넘기죠. 12, 13년 더 사셨을걸요? 12년 아이고, 더 사셨, 한, 큰, 91세인가 들어가시다니까. 대단하셨네. 대단한 그냥 효를 하셨네, 효를. 방금 이분이 아까 달려와서 앉는 분이 나 선생이죠. 지금 와서 앉는 빨간 네. 분이. 아까 그 기사님이 봉사님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도로서 교무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전군 오시고 또 가시고 하시면은 여러 그 공부시키는 방법 이런 등등이 좀 바뀌기도 하고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공부하면은 좋은가 이 말씀을 기사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누구라도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셔서 말씀을 좀 해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사님에 대한 그 질문 우리가 상시훈련법 있고 정기훈련법 있잖아요. 상시훈련법 네, 이고 그 대체로 지금 당장 말씀드리자면은
상시 응용주의 사항 6조가 있고 그다음에 교당 내방시 주의사항 6조가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정기훈련은 선을 반드시 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표준을 잡고 하면 될 것이고 자기가 좀 입장이 얕고 견성의 정도가 심한 천청만청이 있으니까 견성해도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 법을 개척해서 그 자기 그건 걸림이 없으니까 그 공부를 하면 되고 대체로는 그 무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상시 응용주의 사항 집에서 하는 말이죠. 응응노 경성모 이래죠. 여기 전 응용의 행세를 보아 미리 전마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예,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그럼 다른 교당에서는 그와 같이 교당 내강시 주의사항하고 상식용 주의사항하고 훈련하고 다 전부 그걸 차근차근 그렇게 다 진행시켜가면서 잘 하고 계십니까? 합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론 이제 15년 전에 떠났다가 이제 다시 왔지만 지금 이제 인원이 얼마 안 돼요 다시. 그런데 반드시 그 방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담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지만은 기도를 하고 나서 즉 진리불공에 의해서 기도문을 읽고 나서 반드시 입증을 합니다. 왜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해야 변화가 오지. 교도들이 변화가 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가 공부인 때 이렇게 해보는 것도 다 그런 한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설교하고 감상하고 해야 하지 않아요. 참여를 시켜야 되지, 참여. 그리고 여기에는 또 천산이 할 말이 있어. 교화단법으로 공부하자 뭐 이런 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어. 천산이 또 할 말이 있다고. 천산 말해봐. 그 말은요.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내 병원을 못 고쳐줍니다. 내가 종합병원 가서 진단을 해야 고쳐줄 수 있어요. 종합병원이 알아가지고 내한테 약 주고 못합니다. 교화단법이 아무리 있어 본들 거기에 있는 단원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 안에 있는 자기의 업을 체크하고 이 병을 진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낙원으로 인도가 안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그것만 우리가 지금 연마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든 환자인 줄을 짐작하고 알면은 그렇게 의사한테도 가고 하겠지만 병든 줄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낙원으로 가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아니,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의 그 취지를 좀 이렇게 잘 저거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원불교 그 교전에는 모두 다 아주 그 참 금강석 같은 좋은 말씀으로 이게 다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 잘 안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뭐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소장이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대종사님께서 가지에서 뿌리에서 가지로 가는 길과 또는 잎사귀에서 가지로 가는 그 공부법을 알려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알아보는 거죠. 아, 이게 뿌리구나. 아, 이게 잎사귀구나. 이게 가지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잎사귀는 과감히 내치면 나중에 뿌리를 알게 되면 잎사귀는 저절로 되는 거니까 나 스스로 그것을 이게 뿌리구나 가지구나 잎사귀구나 라는 것을 알아봐야 제대로 된 공부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소정님은 최상근기시네. 아니, 최상근기가 아니라 이걸 잎사귀구나. 야, 너 저기 파란불에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가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를 철들게 하면 야, 너 학교에서 저기 친구 때리면 안 돼. 이런 거는 그야말로 하열한 금기한테 하는 얘기고 얘의 본성, 심성을 제대로 가리키면 그 모든 거는 저절로 따라오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애한테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84,000개의 그 도덕적인 교육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뿌리를 알아보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요. 네, 성심입니다. 거기도 업장차가 있어. 네, 성심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짝짝짝. 그러네요. 네, 제가 제 생각은요. 내가 얼마나 본래자리를 알고자 하는 그 옳지. 소망이 깊으냐에 따라 공부 옳지. 근기와 상관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원불교 지금 다니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중상위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요. 절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품이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절박하게 본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싶은지 그렇게 절박함이 있으면 원불교의 근본자리를 공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의 근본자리가 네 마음 편하게 네가 지상낙원, 공원정 이것을 알 수 있는 근본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근본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분들이 안 계시고 절박하게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원불교가 공부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본래 뿌리를 어떤 방법이 가지고 잎사귀고가 다 필요 없고 뿌리를 딱 알면 가지 잎사귀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다. 뿌리가 살아있는데 가지 잎사귀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본래 그 뿌리를 알아야 공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게 우선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론상 수행에도 원만구적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체험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는 것보다 그것을 체험하려고 백날 백과사전 공부하면 뭐합니까? 나가서 내가 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체험하도록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리를 체험하도록 노력하는 게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종사님 정전에 나온 이론상 수행에서 예.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그 이론을 알면 이론을 바탕으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행하지 않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본래 우리 뿌리를 못 깨닫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기사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그냥 이렇게 부연해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일 처음에 이제 수행에서 이제 저희들이 일상수행요법이 수행편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일상수행요법을 가지고 하자면은 1, 2, 3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이제 뒤로 들어가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상문정의로 들어갈 때 이 부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상수행요법 자생의 정해 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은 아마도 자성문정예 쪽에 근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상시응용주상, 상시응용주의상하고 교당 내왕시 주의상, 그다음에 유문염, 계문, 요것이 어떻게 보면 수상문정으로 들어갈 때 저희들 일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추천할 수 했네. 응. 근데 꽃감을 버리라고. 꽃감을 버리라고. 어디 저기 부산 경상도입니까? 왜 주냐고 했잖아. 네, 잡음 좀 공기 손 요청할게. 해주세요. 잡음이 들립니다. 잡음이 들립니다. 잡음 좀. 예. 내가 볼 때 내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유문염, 계문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날 때 탁 놓고 할 수 있는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근데 거기에는 본인이 창문 열어놨어요. 네. 안기더라고. 나중에 잘 때 챙겨줘요. 누구시냐? 누구예요, 선생님 누구? 많이 쓰시죠? 아니, 누구죠? 선생님 댁 아니세요? 어느 집에서 나는 소리고, 그걸 자기가 알겠는데, 어느 집에서 나는 소린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되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아무리 교무님 시키고 해도, 근데 방법은 참 아까 그 봉사님 하신 것 중에 말씀 중에 법해 볼 때 본인이 그 감각 감상 이런 공부담을 말씀하고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정 이런 그런 것을 좀 더 세우고 잘 들어가는 것은 상당 부분 방법은 되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저희들이 교감님, 교무님 바뀐다 하더라도 내 공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서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진취도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이, 내는 항상 그러잖아. 네. 서원이 맞아요. 항상 신분 여성 앞에 서원이 들어가야 돼. 서원이. 네. 서원이 없는데 뭐가 들어가겠어, 서원이. 그리고 금방 지타원이나 우리 저 소장님도 그랬잖아. 간절함,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절해져야 그것을 찾게 되고 스며들지 내한테. 그런 게 있어서는 공부가 안 되겠죠. 물론 던지면은 그냥 툭툭 튕겨 나오는 그런 법이 스며들질 않는데 말씀드리라는 것이.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것이 강한 서원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근기가 높은 거예요, 사실. 근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상근기 그 법을 갈고 하는 마음이 강한 거지.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간절함이 없는데 뭐가 아무리 찌어줘봤자 그거 안 와. 그렇지. 예, 스며들지가 않지. 그것이 우선 같아요. 그래서 서원을 자꾸 따지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원도 그냥 막연하게라도 교당에 다니다 보면 서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서원이. 예. 이런 것이 있구나. 정말 그 참마음이란 것이 있고 성품자리가 있구나. 원래 원망구족하고 지고무사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 그것도 일종의 서원이죠. 서원. 그래서 이제 자꾸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그리고 그 일상수행요법 1, 2, 3조가 어렵다 그랬는데 정산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 법설집에 아주 자세히 해놓으셨어요. 자성의 정 세우는 공부로는 연불 자선 등을 과목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자성의 해를 말씀하실 때는 자성의 해를 세우는 부분은 다문 많이 듣고 많이 묻고, 많이 듣고 많이 묻고를 지침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11과목이 있잖아요. 그 11과목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하려는 생각도 그렇지, 간절함이 있어야, 서원이 있어야 하려는 행동이 나오지. 간절함이 먼저죠. 간절함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 예. 제 말씀 마치고 또 다른 분들 얘기는 들어봅시다. 5시. 오늘 빨리 마치지 좀. 메타버스 얼굴을 서로 안 보니까 좀 네, 빨리 마칩시다. 얼굴을 나오님. 다시 네. 줌으로 또 들어가요? 질문 물어보고, 질문 있는지 물어보고. 저기 성심입니다. 지타원. 기사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기사님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업장이 두터운 사람도 그 변성을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업장이 두텁다는 게 어떤 업이 두터운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업장이 두터운 만큼 더 많이 간절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힘든 것이, 힘듦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힘듦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의 간절함이 결국은, 내가 찾고자 하는 길에 이르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업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 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원불교는 사실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불교 같은 경우는 그 공부 초심자들이 매번 와서 그냥 공부할 수 있도록 늘상 법회에 그 강좌를 계속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날을 와서 강좌를 듣든 그 강좌를 들어가면서 알아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게 잘 안 되는, 인원이 작으니까 그게 안 될 것 같고, 저는 우리 그 원불교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이론상 법어에서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이론상 법어가 눈, 그다음에 뭐 안이비슬 설신 이거잖아요. 귀, 그다음 코. 이게 정말 원망부족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본래 뿌리를 아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정이요. 얼굴이 없으니까 누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없으니까. 예, 소정이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거 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어느 분 막 말씀하셔서 까먹었는데 지금 다시 지타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 생각에는 아까 무명 업장이 많으면 깨닫기 어렵다고 아까 귀사님께서 그 질문하신 그 요지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깨닫든 안 깨닫든 간에 그 무명 업장을 그 무명 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가 또 다른 무명 업장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뛰면서 앞으로 몇 킬로 남았네. 내가 이 견성하려면 얼마 남았네. 이걸 하면 내가 견성할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저는 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러한 생각 없이 그냥 꾸준히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달리듯이 내가 공부길을 찾았으면 이것은 무명이다. 이것은 업장이다. 라는 그러한 분별심도 없이 그냥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마음을 받다고 해도 그 무명 업장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것들을. 그래서 또 다른 무명이나 또 다른 업장을 만들지 않으려면 굳이 그러한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수행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요. 예, 거기에 제가 한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 무명이 이것이다, 업장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힘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업장이 소멸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백급적집제 일념 동탄지라는 그런 그 말을 이렇게 한번 인용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쌓인 업장이라 해도 한 생각 돌려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것이 참 깨달음이다라고
할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견성을 함에 있어서 업장이 가득 많이 쌓인 이런 어떤 뭐랄까 수행자라고 그러면 그것이 수없이 많은 번뇌로 이렇게 작용을 함으로 해서 번뇌가 다 좀 번뇌가 소멸되어야 그 다음에 뭔가 참 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옛날 저 옛날 이야기 들은 건데요. 네가 몇 명을 죽여야지만, 100명인지 1000명인지 모르는데, 네가 100명인지 1000명을 죽여야지만 너가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성불되는 그 순간에 죽여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 어머니였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바로 깨침을 얻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러한 인과를 받게 되고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람은 그 많은 업장을 지었는데 그러면 깨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이 예. 나오더라고요. 그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이제 부처님을 죽여야 100명이 찬다고 이렇게 됐는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바른 설법으로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아란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 하는 이런 이 책에 본 기억이 나거든요. 예. 꼭 그런 것이 아니라도 이 업장이 많이 쌓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생각 이렇게 참 돌이켜서 인식의 전환 이렇게 해서 큰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참 무명을 타파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그런 깨달음이겠죠.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바로 불지에도 이제 오를 수 있다 하는 이런 저거 같은데 저도 확실히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근데 우리가 부처님처럼 완벽한 그 성불이 되지 않고서는 항상 그 무명이 가리워지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걸 그럴까요?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 분별을 멈춰야 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되면 내가 무명에서 벗어나고 업장을 다시 쌓지 않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드리고 이 금방 그런 업장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이야기해 왔으니까 이제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업장은 업이라 하는 것은 제업 본래 무야. 본래 무. 업이라 하는 것은 없어. 죄성이 본래 공한자리니까 없는데 없는 것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야. 없는 것인데 본래 없는 것인데 있어. 그러니까 인이 연을 만나서 없어지려고 과를 맺는 거야. 부딪혀서 없어지려고 나타나는 게 사실은. 보세요. 달마대사가 몇백 9년 하셨다가 이제 해가가 팔을 끊어서 몇백 9년 해가 있는 것을 좀 가르침을 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시다가 팔을 끊어. 해가 단비 팔비자 끊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앉아서 이제 그 해상을 열었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물었어. 번뇌와 보리의 관계를, 번뇌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업이거든요. 번뇌와 보리의 관계를 말하라 하니까 한 제자가 일어나서 번뇌 단 득 보리 옳시다. 번뇌를 끊어서 보리를 구합니다. 얻을 득자 득 보리입니다. 이랬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구나. 3년을 공부했는데 번째 제자가 일어나서 번뇌적 보리 옳시다. 번뇌가 곧 보리, 그 말, 번뇌적 보리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두 번째 단계밖에 안 돼. 번뇌가 곧 보리고 보리가 곧 번뇌다. 그 말도 많이들 쓰지들. 근데 네 번째 해가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 두 번째 그 말 하니까 달마가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 그래. 살을 얻었다. 그 다음에 해가가 일어나서 번뇌 본래 무 그랬어요. 번뇌 본래 없습니다. 본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이랬어요. 요 정도도 알아야 돼. 이제 아까 있는 것으로 말했으니까 이제 없는 자리 그리고 이제 그래 버리니까 번뇌가 본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그래 보면은 인과의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리 깨침을 얻었어도 인과에 불락한다 하면 안 되지. 떨어지지 않다 하면 안 되지. 인과에 불매한다. 그러니까 어둡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처의 삼불능도 있습니다. 부처의 삼불능. 업이 본래 없는 자리지만은 내가 현상적으로 지은 것은 반드시 정업불능면이니까 정업은 명키 어렵다. 불능, 일불능이죠. 그 다음에 이불능은 무연 제가 부처님도 인연은 못했는데 불능, 제도불능. 그 다음에 부처님 같으면은 뭐 한꺼번에 그냥 모든 일체 중심을 다 제도해버리지 못하지. 뭐 믿고 가르치고 해야 되고 뭐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러냐. 진대지 중심 일시에 제도 불능. 진대지 중심 일시에 제도 탁 해버리는 것도 불능이에요. 그게 부처의 삼불능이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마도 하시고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라도님 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뒤를 돌면은요. 네.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네, 이렇게 지금 돌면은 뭐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돌고 있죠. 안 네. 보인다니까.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네, 앞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또 자리에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하시면 누가 말씀하고 계신지 압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앉아만 있기 때문에, 그뭐 왔다 갔다 그래, 막 맞습니다. 어지럽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이건 어지러운데요. 요거는 어떤 분이 처음에는 다 그러는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요. 앞을 이렇게 보시고 저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혈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안에 이제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 우리 메타버스를 아주 잘 그나마도 잘 활용하는 그런 이제 그래. 순서가 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냥 앉아 네, 있으니까 예. 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앉아 계시니까 제가 동영상 녹화를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뭐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게 동영상이 방향 전환해서 좀 나오도록 제가 좀 작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다 하는 건 이건 어지럽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해주셨으면 앞에 좋겠습니다. 나와서. 좀 움직임이 앞에 있어야 이 나와서. 메타버스가 이게 좀 이제 음. 메타버스답게 보이는데 너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네. 나와서 말하고 들어가서 앉고. 네. 네, 알겠습니다. 때로는 좋네. 이제 우리 저 봉사님도 이제 앞으로 툭 내려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이거 돼요. 이렇게 하면은 좀 좀 다이내믹한 그런 이제 모습이 돼요. 우리가 좀 맞네. 그렇죠. 그럼 저- 없어서 그래요. 네네. 본문 말씀 마치고 저 공지사항 있습니까? 아, 네. 내일 저녁에 거진 출진 단회 네, 3차 단회가 열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공지를 드립니다. 예. 다른 거 뭐 공사님 뭐 공지사항 없습니까? 여기까지 빠졌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아까 제 본래 이제 자기 처벌 분류 그까지는 말했는데 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 존재와 소극적 존재에서 우리가 어둠이 마치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라 그러거든요. 적극적 존재가 아니고 소극적 존재다 그럽니다. 죄업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원망부족한 그 자리를 회복하면은 그것들은 봐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봤기 때문에 쉽다 그 말이죠. 지내가기는 지내가죠. 지내가는데 그게 너무 거기에다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고 사회자가 이제 해 하십시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봉사님도 물론 계시지만은 또 여기 우리 또 공부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대종사님이 정전이라는 것을 엄연히 공부 방법을 다 이래
기록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각자의 공부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대동사님은 왜 법을 먼저 우리가 공의를 만들어 맞춰 놓고 내 업에 맞춰가 나는 이게 좀 더 감동이 온다든지 이게 더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되는데 대동사님 법, 우리 원불법 자체를 이거다 저거다 하고 골로 선택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 고맙습니다.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그런 쪽으로 공의를 좀 만들어 가자. 네. 서로가 그런 의미로 오늘 봉사님 법문, 소상문, 자성문 정말로 잘 받들었고 다른 질문도 많이 있겠지만은 다음 법회대로 연기를 시키고 오늘 법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법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무대 장치를 해주신 나 도현 선생님께 감사드립시다. 예, 무대 장치. 예, 나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